며느리, 너 이거 뭐야?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채무, 독촉장, 5억.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시동생 사업보증 섰더구나. 이제 갚아야지. 저는 보증 선 적 없는데요. 여기 내 도장 찍혀 있잖아. 서류를 보니 정말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위조? 내가 섰잖아. 5억 갚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댁 가족 전체가 계획한 사기였다는 것을. 제 이름은 한지영, 55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댁의 계획된 사기와 배신, 그리고 4년 만에 이뤄낸 법적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한지영입니다. 올해 55. 1998년 28배 나이에 저는 부산의 한 집안으로 시집갔습니다. 남편 박준혁은 중견기업 대리였고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하면 시댁 체면이 안 서. 하지만 어머니, 저희 살림이, 그래도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해. 하지만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림을 위해서였죠. 시동생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3살 어린 동생. 준호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역업이라고. 2015년 시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좀 도와주세요. 뭐요? 사업 자금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서요. 보증은 안 돼요. 위험해요. 형수님, 제발요. 사업만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안 돼요. 보증은 절대 안 서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은행원으로 20년 일하며 봤습니다.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일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제 인생이 뒤집힌 날입니다. 2020년 3월 15일 월요일, 저는 은행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영 씨시죠? 저는 대한저축은행 채권관리팀입니다. 네, 한지영 씨 명의로 대출 보증 5억 원이 연체 3개월째입니다.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대출 보증 선 적 없는데요. 2015년 6월 15일 박준호 씨 사업자금 대출 5억 원 연대보증인으로 계약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서류에 한지영 씨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일단 은행으로 오셔서 확인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조퇴를 내고 대한저축은행으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서, 채무자 박준호, 보증인 한지영, 금액 5억 원, 일자 2015년 6월 15일. 서류에는 정말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저는 서명한 적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발급한 게 아니에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니까 일단 상환하셔야 합니다. 5억을 어떻게 갚아요? 원래 채무자 박준호 씨가 갚아야 하는데 3개월째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인 한지영 씨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시동생 어디 있어요? 준호, 사업 망해서 잠적했어. 뭐라고요? 3개월 전에 사업 망했어. 빚만 5억 남기고 도망갔대. 그럼 그 보증은? 보증. 무슨 보증? 시동생 사업자금 5억 보증이요. 그거 내가 섰잖아. 저는 안 섰어요. 어머니가 내가 섰다고 하던데. 네. 저는 즉시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보증 선 적 없어요. 뭔 소리야? 내가 2015년에 섰잖아. 저는 안 섰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어머니, 제가 정말. 야, 내가 시동생 사업 망하게 했어.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보증 안 섰어요. 이건 위조예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 도장 있잖아.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찍었어? 어머니가 제 도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제 인감도장을 맡아두셨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시동생 사업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제 동의 없이. 동의? 시집 식구끼리 무슨 동의가 필요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5억. 내가 갚아. 어머니, 그건 너무. 시동생이 못 갚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내가 보증인이잖아. 하지만 시끄러워. 빨리 갚아.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한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무너졌습니다. 5억.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 그런데 알고 보니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명절 음식을 전해주러 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길래 거실에 음식을 놓고 나오려는데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계속 의심하는데 어떡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증거 없어. 하지만 경찰 신고하면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서류는 완벽하잖아. 그래도 준호야, 걱정 마. 5억은 지영이가 갚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나눠 가지면 돼. 진짜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어차피 며느리 재산도 우리 집안 재산이야. 둘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엄마, 그런데 형은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 준혁이는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형수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이혼. 걱정 마. 준혁이가 지영이 편들 리 없어. 내 아들이잖아.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사기죠?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문서위조죄도 성립합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녹음은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서류 위조 증거, 공모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4년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보증계약서의 서명이 제 필적이 아니라는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발급한 적 없다는 증명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통화를 계속 녹음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시동생이 받은 5억이 실제로는 가족들에게 나눠졌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024년 3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시동생,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문서위 조죄, 사기죄, 배임죄. 2024년 6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3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김영숙, 각준호는 공모하여 피해자 한지영의 인감을 위조, 5억 원 대출 보증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석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증인으로 불렸습니다. 증인,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부인이 보증을 섰다고 믿었죠? 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즉, 어머니를 믿고 부인을 의심한 겁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필적 감정서입니다. 보증계약서의 서명은 피해자의 필적이 아닙니다. 둘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일자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셋째, 피고들의 대화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5억은 지영이가 갚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나눠 가지면 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넷째,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피고 박준호가 받은 5억 원은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피고 김영숙에게 2억, 박준호 본인이 3억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24년 8월 30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김영숙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고 박준호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반환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 총 7억 원 배상 판결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재판 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은 필요 없어요.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당신은 저보다 어머니를 믿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혼은 안 되겠니? 이혼은 제가 청구할게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2025년 현재 저는 부산 해운대의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3억 더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교도소에 있고 시동생도 복역 중입니다. 7억 배상금은 분할 상환 중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저는 은행을 그만두고 재무 상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증의 위험성을 주제로 강의도 다닙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4년이 힘들지 않았냐고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사기를 당하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법에 맡기세요.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옵니다. 한지영 55. 4년 싸워 승리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기와 그에 맞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증이나 사기 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고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